오늘 당신이 무거운 철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한 어머니가 숨 막히는 선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딸을 구할 것인가? 평생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이것은 한국 육군 최초의 여성 소장, 김수진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초여름, 서울의 아침, 국방부 사령부 사무실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며 김수진 소장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계급장에 2개의 별을 단다. 각 별은 하나의 이정표이자 승리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나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역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다. 왜냐하면 멀리 강원도에 있는 한 막사에서 그녀의 딸, 신병, 이병, 박민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악몽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48세의 김수진은 항상 강인함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그녀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여성 군인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정말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건 남자들의 일이에요. 한 훈련 교관이 의심 어린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혹독한 체력 테스트, 전술 공부로 밤을 새운 시간들, 그리고 동료들의 탐색하는 시선을 이겨냈다. 한 번은 산악훈련 중 절벽 아래에 갇혀 발이 긁히고 상처를 입었지만 이를 악물고 정상에 올랐다. 단지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어요. 그녀는 동료들에게 말했고 그 후 그들은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25년 후 그녀는 2개의 별을 어깨에 달고 한국 육군의 역사를 깬 첫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빛은 수진의 마음속 걱정을 덮을 수 없었다. 장교로서 그녀는 냉철하고 단호하며 규율을 무엇보다 우선시했다. 그녀는 훈련 중 부상당한 병사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 젊은 병사가 막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말이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수지는 달랐다. 그녀는 22세의 딸 민지, 수줍고 쉽게 상처받는 딸을 걱정했다. 민지는 군인이 되려는 꿈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자신이 강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늦게 입대했다. 입대 전날 저녁, 서울의 작은 부엌에서 모녀는 함께 김치를 담갔다. 민지는 고추장 묻은 손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차올랐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원도 막사에서 민지는 수진이 지켜온 가치 정의와 명예가 왜곡된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한국 군대 내 폭력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2024년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65%의 병사들이 모욕, 구타 또는 터무니없는 일을 강요받는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단 20%만이 보복이나 고립을 두려워해 이를 신고한다는 점이다. 민지와 관련 없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2023년 인천의 한 부대에서 젊은 병사 이민호가 곤충을 강제로 먹고 끊임없는 모욕을 당한 후 자살했다. 그는 편지를 남겼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 같은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곧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왜일까? 엄격한 계급 문화, 상급자의 압박, 그리고 목격자들의 침묵 때문이었다. 이병 신병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경멸 어린 목소리로 신병이라 불리고 겨울밤에 운동장을 10바퀴 뛰도록 강요받거나 식당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모욕당한다. 신고하고 싶지만 누가 당신을 믿어줄까? 상급자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참아. 그게 성장하는 길이야. 대여 나쁜 경우 그들은 부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은폐한다. 한겨레 신문에서 읽은 기사를 기억해요.
한 예비역 병사가 경계 근무 중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동료 앞에서 무릎 꿇게 당했다고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약한 놈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많은 병사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다. 침묵이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그 침묵은 폭력의 악순환을 연장할 뿐이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처럼. 그리고 지휘관들은 어떤가요? 그들 역시 자신만의 실수를 저지른다. 많은 이들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 부산의 한 지휘관은 2023년에 폭력 사건을 은폐하려다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그들은 부대의 명예가 정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질 뿐이다. 마치 골마가는 상처처럼 수지는 이를 이해했다. 소장으로서 그녀는 군대가 전쟁터일 뿐 아니라 인격을 단련하는 곳임을 알았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뿌리내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폭력은 군대든 어디든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수진이 곧 하려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이 불공정을 목격하고 침묵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직장, 혹은 가정에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는 직감을 따라 행동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수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날 그녀는 먼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딸의 목소리는 약했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떨림을 느꼈다. 장교로서 그녀는 군대가 딸을 보호할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그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의 날에 막사로 가기로 결심했다. 군복 대신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 민지의 창백한 얼굴과 손목의 멍자국은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수지는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감정에 휩싸일까? 답은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이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김수진에게 그 순간은 딸의 손목에 있는 멍자국을 본 때였습니다. 2025년 늦봄, 강원도. 군막사는 푸른 언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겁다. 김수진은 가족의 날을 맞아 막사로 들어선다. 군복 대신 평범한 스웨터를 입고 걱정을 감추려는 미소를 띠고 있다. 오늘 그녀는 소장이 아니라 2달 만에 딸 박민지를 안아주고 싶은 어머니로 왔다. 다른 가족들은 야외 식탁에 모여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수지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 그녀는 멈춰서서 군중 속에서 민지를 찾는다. 민지가 나타났을 때 수지는 딸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망쳤을 때 얼굴을 밝히던 민지는 이제 눈에 띄게 마르고 눈 밑은 거무스름하며 억지로 짓는 미소를 띠고 있다. 엄마. 민지가 부르며 밝게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를 껴안는 손은 살짝 떨리고 있다.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그녀는 보았다. 민지의 손목에 짙은 보라색 멍자국. 누군가 세게 쥔 흔적 같았다. 민지, 이게 뭐야? 수지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심장은 쿵쿵 뛰었다. 민지는 급히 손을 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훈련 중에 책상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민지의 시선은 피했고 어머니의 본능으로 수지는 딸이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멍자국은 수진을 괴롭혔다. 장교로서 그녀는 훈련 중 생기는 갖가지 상처를 보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부딪힘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주 민지가 전화했을 때 머뭇거리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엄마, 여기 좀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때 수지는 신병의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민지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국방부 사무실에서 수지는
법무고문이자 절친한 친구인 이지훈 중령과 마주 앉았다. 이지훈은 백발이 섞인 머리와 차분한 목소리로 늘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 지훈, 민지가 곤란에 빠진 것 같아요. 수지는 커피잔을 꽉 쥐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개입하면 사람들은 내가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명예를, 군의 명예를 해치고 싶지 않아요. 이지훈은 눈썹을 찌푸리며 펜을 내려놓았다. 수진, 당신은 소장이지만 동시에 어머니예요. 무언가를 의심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절차를 따라야 해요.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당신과 민지 모두 위험해질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전쟁터였다. 장교로서 그녀는 규율과 정의 위에 경력을 쌓아왔다. 한 동료가 군법을 위반한 아들의 감형을 부탁했을 때 거절했고 그로 인해 친구를 잃었다. 군대에는 편파의 자리가 없어요. 그녀는 당심하랬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다. 하지만 이제 위기에 처한 것이 민지일 때 그녀는 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수진의 갈등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삶 속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직업적 책임과 가족의 정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체면, 명예, 문화가 모든 결정을 좌우하며 이런 선택은 더욱 어렵다. 2022년 코리아 헤럴드에 실린 이야기를 기억하여 서울의 한 은행 여성 임원이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당하는 걸 알았지만 직장에서의 평판을 두려워해 아들에게 침묵을 요구했다. 결과는 아들은 우울증에 빠졌고 그녀는 평생 후회했다. 그녀와 많은 이들의 실수는 문제를 숨기면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침묵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는 점이다. 수지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잘못된 개입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 대구의 한 지휘관이 조카 관련 사건을 멋대로 조사하다 해임되어 부대 전체의 신뢰를 잃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감정에 휘둘릴 수 없어. 수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녀는 민지가 어둠 속에서 홀로 서서 엄마를 부르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그녀가 행동해야 한다고, 하지만 장교로서 현명하고 신중하며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결정하게 했다. 수지는 민지의 부대 지휘관인 강태식 중령을 만나기로 했다. 중년의 강태식은 친절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으로 막사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소장님, 너무 걱정하시는 겁니다. 강태식이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병은 누구나 힘들어해요. 민지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수지는 강태식을 관찰하며 그가 회피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부대 내 폭력 신고가 있었나요? 강태식은 그 질문이 터무니없다는 듯 크게 웃었다. 폭력이란요? 전혀 없습니다. 소장님, 저희 부대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수지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식 부대의 훈련 사고에 대한 모호한 내부 보고서를 보았고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서울로 돌아온 수지는 민지의 부대하사 최은비를 찾았다. 은비는 국방부에 익명 이메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신고한 사람이었다. 작고 눈길을 피하는 눈을 가진 은비는 막사 근처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다. 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비는 옷자락을 꼬며 속삭였다. 말하면 그들이 저를 괴롭힐 거예요. 수지는 은비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비, 나는 진실만 원해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약속할게. 잠시 망설이던 은비는 민지가 몇 시간 동안 추운 바깥에 서 있도록 강요당한 것을 봤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고백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었지만 수진의 심장에 칼날처럼 꽂혀먹다. 수진의 갈등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장교로서 그녀는 공식 조사를 원했지만 이는 민지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막사로 달려가 딸을 그곳에서 끌어내고 싶었다. 그녀는 몇 년 전 당시 17세였던 민지가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해 울던 저녁을 떠올렸다. 수지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세상 모두에게 강할 필요는 없어. 자기 자신에게 강하면 돼.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문했다. 내가 민지에게 너무 큰 강함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를 본 적 있나요? 한국에서는 체면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침묵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2023년 부산의 한 교사가 학생이 폭력을 당하는 걸 알았지만 학교 명예를 위해 신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학생은 학교를 떠났고 교사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지는 그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를 구하려면 행동해야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작은 교훈은 이것이다.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마음을 따르지만 이성을 사용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수진이 곧 하려는 것처럼 신중한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장교 박혜린 대위에게 비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혜린, 진실이 필요해요. 하지만 민지가 위험해지면 안 돼요. 수진이 당부했다. 혜린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진이 상황을 통제했다고 생각한 순간 한밤중에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짧지만 절망적인 그 메시지는 수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했다. 그녀는 딸을 더 나쁜 상황이 되기 전에 구할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홀로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를 듣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박민지가 매일 막사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2025년 초여름, 강원도의 한밤중, 막사는 고요에 잠겨 있고 들판에서 귀뚜라미 소리만 울려 퍼진다. 여병사 구역의 낡은 화장실에서 박민지는 세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옷에 얼룩을 문지른다. 희미한 형광등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붉게 충혈된 눈과 뺨에 새로 생긴 멍자국을 드러낸다. 너 소장의 딸이라고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하사 김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친다. 몇 시간 전 현우와 상사 이서연은 민지가 식당에서 음식 쟁반을 엎었다는 이유로 차가운 비를 맞으며 운동장을 5바퀴 뛰게 했다. 네오 같은 신병은 상급자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서연이 독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22세의 민지는 군대가 자신의 인내를 시험하는 곳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어머니, 소장 김수진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 입대했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을 뿐이다. 매일 현우와 서연은 그녀를 괴롭힐 방법을 찾는다. 어떤 날은 훈련으로 지친 그녀를 추운 바깥에서 2시간 더 경계 근무를 서게 했다. 또 어떤 날은 그녀의 침대에 차가운 물을 뿌리고 그녀가 떨며 청소하는 모습을 비웃었다. 네 엄마가 와서 구해줄 거라 생각해? 현우가 조롱했고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어머니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소장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냈어. 민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도 강해야 해. 하지만 그 강함에는 대가가 따른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고함과 경멸의 시선이 담긴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살이 빠졌고 사격 훈련 중 총을 쥔 손은 떨렸으며 한때 빛나던 미소는 그림자가 되었다. 한 번은 밥을 먹다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서연이 즉시 소리쳤다. 신병, 일부러 나를 도발하는 거지? 팀 전체 앞에서 서연은 민지에게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무릎 꿇고 주우라고 했다.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화풀이의 대상일 뿐이라고 느꼈다. 이 상황을 더 이해하려면 한국 군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계급이 전부인 곳이다. 민지 같은 신병은 상급자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표적으로 여겨진다.
2021년 중앙일보 기사를 기억해요. 경기도의 한 병사가 질문에 느리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겨울밤 3시간 동안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는 폐렴에 걸렸지만 약골로 불릴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혹한 현실이다. 폭력은 구타뿐 아니라 모욕, 고립, 그리고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다. 민지는 지금 그걸 겪고 있고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지의 부대에서 폭력 문화는 깊이 뿌리내렸다. 신병들은 거북이나 쓰레기 같은 굴욕적인 별명으로 불렸다. 민지의 동료. 이병정수아는 드문 순간에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현우가 다른 신병을 때리는 걸 봤어. 하지만 말하면 그들이 나를 노릴 거야. 수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이 생존의 기림을 이해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문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나서줄까? 답은 아사 최은비에게 있다. 수줍지만 양심이 있는 은비는 현우와 서연이 민지에게 점호 시간에 틀린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50개를 하게 하는 걸 목격했다. 그날 밤 은비는 침대에 누워 구석에서 민지가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멈칫했다. 신고하면 팀 전체가 나를 외면할 거야. 은비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전 부대에서 폭력을 신고한 병사가 배신자로 불리며 결국 다른 부대로 전출된 사건을 떠올렸다. 하지만 민지를 볼 때마다 은비는 양심이 불타는 듯했다. 이 폭력 문화는 병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자의 실패이기도 하다. 부대 지휘관 강태식 중령은 훈련 사고를 알면서도 무시했다. 그건 신병이 규율을 배우는 방식일 뿐이야.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마치 폭력이 필연적이라 여기는 듯 이것이 강태식 같은 이들의 가장 큰 실수다. 폭력을 정상이라 여기고 넘어가는 것, 동아일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2025년 대전의 한 지휘관이 폭력 사건을 은폐하다 병사 한 명이 자살에 해임되었다. 강태식이 계속 침묵한다면 민지가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지는 완전히 무력하지 않았다. 어느 밤 서연이 화장실 바닥을 손으로 닦으라고 명령했을 때 지친 민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할게요. 하지만 당신을 무서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에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고 민지는 그 순간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신고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인간임을 상기하기 위해서였다. 베개 밑에 숨긴 작은 종이에 그녀는 썼다.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 자신을 잃고 싶지도 않아. 그 작은 행동은 어둠 속 첫 번째 빛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어느 아침 현우는 민지의 짐을 뒤지다 그 종이를 발견했다. 네가 감히 이런 걸 썼다고? 그는 종이를 찢으며 고함쳤다. 너 나보다 똑똑한 줄 알아. 현우는 민지를 때렸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며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다른 병사들은 지켜만 봤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방 구석에 서 있던 은비는 손을 꽉 쥐며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알았다. 민지의 처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불공정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때, 혹은 직장에서 동료가 모욕당하는 걸 봤지만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던 때일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복종과 화합의 압박이 많은 일을 침묵하게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참는 것이 상황을 낫게 할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민지처럼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은비 같은 누군가는 늘 당신을 돕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작은 교훈은 이것이다. 아무리 작은 폭력이라도 절대 정상이 아니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도움을 청하는 걸 막지 마세요. 민지의 종이나 은비의 결심 같은 작은 행동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민지는 모르고 있지만 서울에서 어머니 수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박혜린 대위의 도움으로 수지는 비밀 조사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 막사에서 현우와 서연은 감히 저항한 민지를 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지는 딸이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순간이 있습니다. 김수진에게 그 순간은 딸의 울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2025년 6월의 이른 아침, 서울. 김수진 소장의 사무실은 새벽빛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이어폰을 꽉 끼고 박혜린 대위가 보내온 녹음 파일을 다시 듣습니다. 민지의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어서 하사 김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내 엄마가 널 구해줄 것 같아? 여기선 내가 법이야? 수지는 손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이 녹음은 수줍지만 용감한 하사 최은비가 민지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은비는 혜린에게 보낸 이메일에 녹음과 함께 적었습니다. 수지는 기기를 끄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장교로서 그녀는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압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당장 강원도로 달려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감정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혜린을 사무실로 호출합니다. 젊은 인권 장교 혜린은 높은 포니테일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얇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옵니다. 소장님, 부대의 훈련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혜린이 보고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민지와 관련된 사고 보고가 3건 있었지만 모두 훈련 중 충돌로 기록됐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해요. 수지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혜린, 비밀 조사를 원해요. 사전 통보 없이 강태식 중령에게 알리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혜린은 동의하지만 걱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강 중령이 알게 되면 방해할 겁니다. 그는 곧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어 어떤 스캔들이든 기회를 망칠 수 있어요. 민지의 부대 지휘관 강태식 중령은 야심찬 인물입니다. 수지는 작년에 공동 프로젝트로 그와 일하며 그가 정의보다 명예를 우선시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강태식이 인권 감시 강화를 제안한 장교에게 크게 웃으며 그건 서류 노름일 뿐이야. 병사들은 규율이 필요하지. 애지중지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제 수지는 강태식이 폭력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를 드러내려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편 강원도 막사에서 민지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쪽지 사건 이후 현우와 상사 이서연은 그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어느 밤 그들은 민지를 훈련장으로 끌고 가 20km 배낭을 메고 2시간 동안 계속 뛰게 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어? 얼마나 버티나 보자. 서연이 아기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이 넘어져 피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강할 필요는 없어. 자기 자신에게 강하면 돼. 하지만 3번째 넘어졌을 때 현우가 그녀의 다리를 찾고 민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은비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자신이 위험을 무릅쓴다는 걸 알면서도 서울에서 수진과 혜리는 조사를 서둘렀습니다. 혜리는 정기 점검을 가장해 막사에서 병사들을 은밀히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복을 두려워해 침묵했습니다. 오직 은비만이 망설이다 혜린과 작은 방에서 단둘이 만나는데 동의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은비가 속삭이며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가 했다는 걸 알면 저는 평온하게 지낼 수 없을 거예요. 혜리는 은비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게. 김 소장님도 마찬가지야. 영상은 현우와 서연이 민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 엄마가 누구든 넌 쓸모없는 신병일 뿐이야 라는 말과 함께 수지는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이 흘렀지만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행동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그녀는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특별 감찰을 준비해 이 상황을 더 이해하려면 불공정에 맞서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멈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한국에서 복종과 화합의 문화는 정의를 외치는 용기를 드물게 만듭니다. 2023년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를 기억해요. 부산의 한 회사원이 상사의 권력 남용을 신고했지만 동료들에게 따돌림당해 결국 퇴사해야 했다. 은비는 비슷한 위험에 직면했지만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수진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 감찰 계획을 상부에 보고했을 때 한 베테랑 장군이 경고했습니다. 수진, 확실해? 잘못되면 네 경력은 끝장이야. 그리고 맞더라도 많은 이들의 체면을 깎을 거야. 수진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나는 어머니로서도 장교로서도 자격이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알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절정은 6월 중순의 새벽 5시에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막사는 군경 차량의 엔진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수진은 강철 같은 얼굴로 특별 감찰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침실부터 현우와 서연의 개인 사물함까지 전 부대를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줄을 서서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강태식은 뛰어나와 물었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이죠? 왜 사전 통보가 없었나요? 수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특별 감찰입니다. 중령님, 깨끗하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겁니다. 수색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우의 휴대폰에서 군경은 민지를 가르쳤다고 자랑하는 수십 개의 메시지와 그녀가 차가운 물줄기 아래 서 있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사물함에서는 민지에게 레슨을 주겠다는 메모가 적힌 수첩이 나왔습니다. 6월 10일 팀 앞에서 굴욕을 줘서 제자리를 알게 함.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고, 수지는 부대 전체를 운동장에 소집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그녀는 연단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마주합니다. 이 부대의 한 병사가 적이 아닌 동료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은비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군경의 양쪽으로 붙잡힌 현우와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선 강태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두 사람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폭력을 허용한 시스템의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끝낼 것입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은폐가 명예를 지킬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태식은 그렇게 했고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부대에서 침묵했던 병사들 같은 목격자들의 실수는 두려움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은비는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22년 매일경제에 실린 이야기를 기억해요. 광주의 한 학생이 교사의 폭력을 녹화해 신고했고 이는 학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사에 불과한 은비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작은 교훈은 정의는 올바른 절차와 진실에 맞서는 용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은비의 녹음 같은 작은 발걸음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장교의 이성으로 수지는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군병원에서 온 긴급 연락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민지가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수지는 딸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늦었을까? 모든 고통이 변화를 이끈다면 의미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김수진에게 그날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딸이 생사를 오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정고, 강원도 군병원은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아침에 특별 감찰에서 입고 있던 군복 차림 그대로 김수진은 응급실로 뛰어들어갑니다. 눈앞에 박민지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호흡 튜브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심각한 탈진 상태입니다. 넘어지면서 생긴 부상과 심리적 쇠약 증세도 있습니다.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민지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을 느끼며 속삭입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민지야. 민지는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순간 수지는 소장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어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통의 목표를 흐리게 두지 않습니다. 아침에 특별 감찰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하사 김현우와 상사 이서연은 몇 주 동안 민지를 폭행했고 중령 강태식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영상, 메시지, 수첩 이 모든 증거는 그들을 군사재판으로 보낼 만큼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막사로 돌아와 고위 장교들과 긴급 타월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지뿐 아니라 침묵 속에서 상처받은 모든 병사들에게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녀는 강태식을 즉시 직무 정지시키고 그의 책임을 조사하라고 명령하며 정직하기로 유명한 안민석 소령을 임시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수진의 행동은 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고충 처리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병사들을 위한 익명 핫라인과 모든 계급을 위한 필수 인권 교육. 잘못한 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는 팀에게 말합니다. 누구도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일주일 만에 이 시스템은 강원도 부대에 도입됩니다. 젊은 이병 김지원 병사는 핫라인을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하사의 모욕을 신고했고 48시간 내에 그 사건은 처리되어 하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느꼈습니다. 변화는 강원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소식은 연합뉴스 같은 주요 언론에 여성 소장, 군대 내 폭력에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공정 한 군데 해시태그가 트렌드로 떠오르며 예비역 병사들과 시민 수천 명이 개혁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카카오톡의 한 게시물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 폭력을 당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김 소장님 덕분에 희망을 봅니다. 수지는 사무실에서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무거워졌습니다. 군대 전체를 바꾸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석 달 후 국방부는 수진을 인권위원회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가 전국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주까지 그녀는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인천의 한 워크숍에서 젊은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모자를 잃었다고 탈진할 때까지 뛰게 했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지만 이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수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식 보고서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6개월 내에 전국 300개 부대가 새 고충 처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내부 통계에 따르면 폭력 신고가 45% 감소했습니다. 그 영향을 더 분명히 보려면 부산의 이병 박수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9세 신병 수연은 지역 억양 때문에 동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한라인 덕분에 그는 사건을 신고했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군대가 두려운 곳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수연은 부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수연과 수백 명의 이야기는 수진의 개혁이 서류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진정한 변화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고위 장교들은 수진이 너무 이상적이라며 병사들을 오냐오냐 하면 군대의 규율이 약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장군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당신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병사들은 복종하려면 두려움이 필요해. 수진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복종을 낳지만 존중만이 충성을 만듭니다.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지만 수지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한편 민지는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퇴원 한 달 후, 그녀는 의무가 아니라 뜻을 다하기 위해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운동장에 들어선 날, 최은비가 이끄는 동료들이 줄을 서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와줘서 기뻐, 민지야. 은비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아직 약한 민지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막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멸의 시선도, 모욕의 고함도 사라졌습니다. 새 지휘관 안민석 소령은 익명 의견함을 설치해 병사들이 걱정을 적을 수 있게 했습니다. 팀 회의에서 민지는 용기를 내 일어섰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남고 싶어요. 많은 조직, 심지어 군대도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개혁의 절차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이 보여주듯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문화에서 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수진처럼 강한 개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2023년 서울신문에 실린 대구의 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개혁하려 했지만 직원 참여 부족으로 실패한 사례를 기억해요. 수지는 민지부터 수영까지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변화의 일부로 만들어 그 실수를 피했습니다. 작은 교훈은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동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은비의 용기 있는 행동이나 수진의 올바른 결정은 한 커뮤니티 전체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지의 여정은 군대의 정의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 불공정에 맞서는 더 큰 교훈입니다. 수진이 인권 관련 전국 회의에서 연설을 준비하던 중 민지의 예상치 못한 질문이 그녀를 모든 것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딸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걸 했을까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질문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새 장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당신의 세상을 뒤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김수진에게 그 질문은 딸에게서 왔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딸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걸 했을까요? 2025년 늦가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회의에는 수백 명의 장교, 기자, 시민사회 대표들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김수진은 연단에 서서 단호하면서도 감정이 묻어나는 눈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녀는 군대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익명 고충 처리 시스템, 인권 교육 과정,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폭력 신고가 45% 감소한 놀라운 수치. 하지만 연설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앞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박민지가 일어나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질문이 있어요. 제가 엄마 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싸웠을까요? 홀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딸을 바라보며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초대였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말이 맞아. 이 이야기는 너 때문에 시작됐어. 하지만 네가 겪은 일을 보고 이건 너만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 수천 명의 병사들의 이야기야. 그녀는 청중을 향해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 아니었더라도 나는 똑같이 했을 거야. 정의는 가족이든 낯선이든 가리지 않으니까. 정의는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홀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습니다. 민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은 모녀의 화해뿐 아니라 그들의 여정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섰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질문이 왜 중요한지 잠시 되돌아봅시다. 6개월간의 개혁으로 한국 군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익명 고충 처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병 김지원이나 박수영 같은 병사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문화적 변화가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장교들이 이끄는 방식, 그리고 사회가 지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녀는 대구에서 만난 예비역 병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복무할 때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곧 입대할 제 아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수진에게 한 라인이나 의견함 같은 작은 변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벽돌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군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불공정을 목격한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차별받는 학생을 보았거나 직장에서 진실을 말한 동료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체면과 복종의 압박이 우리를 침묵하게 합니다. 하지만 수진, 민지, 소은비는 용기가 거창한 행동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녹음 파일, 베개 밑의 쪽지, 또는 솔직한 질문일 뿐입니다. 2024년 한국의 소셜미디어 운동 스픽업 코리아를 떠올려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괴롭힘이나 차별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부산의 한 여성은 썼습니다. 사장이 사무실 전체 앞에서 저를 욕했지만 스픽업 코리아를 보고 신고했고 새 팀으로 옮겼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민지도 자신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전라도 억양 때문에 조롱받던 신병을 보고 민지는 나서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동료야.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팀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 말에 팀은 조용해졌고 눈물이 고인 신병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민지는 피해자였던 자신이 타인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왜 싸웠는지 이해했어요.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였죠. 녹음 파일을 건넸을 때 떨던 은비는 이제 부대의 상징입니다. 안민석 소령은 그녀의 용기를 치하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병사들에게 목소리를 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가 작아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침묵했다면 민지는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다른 이들이 따라옵니다. 그 말에 팀은 박수를 쳤고 은비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개혁이 군대를 약하게 만든다고 반대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한 대령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불평할 권리를 주면 더 강해질 거라 생각하나요?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 병사를 존중하지 않는 군대는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수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비가 처음 그랬고 민지가 모욕당할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피해자를 약하다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2023년 KBS 보도에서 울산의 한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학교는 왜 참지 못했냐며 그를 탓했습니다. 결국 그는 학교를 떠났고 부모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수진, 민지, 은비는 비난 대신 행동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이 부분의 작은 교훈은 용기가 당신의 목소리가 가치 있음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장인 수진이든 이병인 민지든 하사인 은비든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다음번 불공정을 보았을 때 한마디라도 말해보세요. 스픽업 코리아나 공정한 군대 같은 더 큰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진과 민지의 이야기는 그날 회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내는 병사, 귀 기울이는 장교,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우리 모두 속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불공정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를 남겨주시고
다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 주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로 커뮤니티 전체를 바꾼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서울의 황혼이 질 무렵 수진과 민지는 한강변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스칩니다. 엄마, 저는 제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민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지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답합니다.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는 거야. 둘은 미소 지으며 그들의 여정이 군대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바꿨음을 압니다. 이 이야기는 정의가 목적이 아니라 어둠에 맞서는 이들의 여정임을 가르칩니다. 수진, 민지, 은비. 그들은 초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비범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듣고 필요할 때 목소리를 대고 당신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정의는 험난한 길을 끝까지 싸우는 이들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여정, 작은 용기로 세상을 바꾼 젊은이의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